이제부터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볼 거예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면서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는 그런 교양 지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은 특별법이라고 불려요. 특별법이라는 건 뭐냐면 기존에 어떤 법률이 있었어요. 이 법률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법을 특별법이라고 불러요. 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은 특별법이에요. 즉 뭐냐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생기기 이전에도 임차인을 보호해주기 위한 법률 규정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이걸 만든 거고요. 일단 저희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없던 시절 이야기부터 시작을 할게요. 임대차보호법이 없던 시절에는 우리가 임차인으로서 권리를 보호받으려면 등기부에 어떤 권리를 심어야 돼요? 전세권 등기. 근데 이 전세권 등기를 공시하기 위해선 누구의 허락이 필요해요? 소유자가 허락을 해줘야 등기부에 전세권을 공시할 수 있었어요. 근데 예전에는 임대차보호법이 없던 시절에는 전세권 등기하면 괜찮은데 저희가 만약에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서 집주인한테 근데 선생님 제가 좀 이렇게 법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저의 권리를 보호받으려면 전세권 등기를 해야 되더라. 전세권 등기 해주시면 안 돼요? 라고 물어보면 소유자가 뭐라고 얘기해요? 감히 우리 집 등기부등본에 당신 이름을 올리겠다고? 가. 당신 말고 들어올 사람 많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면 옛날에는 집을 필요로 하는 수요는 많았는데 주택 공급이 부족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집주인이 그냥 가라고 하는 거예요. 들어올 사람들은 많았으니까. 그래서 실제 임차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어쩔 수 없었어요. 전세권 등기 안 하고 그냥 임대차 계약만 맺고 살았던 거예요. 근데 임대차 계약은 뭐예요? 채권 계약이에요. 집주인과 나만 계약한 거예요. 이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 내가 누구한테만 권리 주장을 할 수 있어요? 약속한 집주인한테만 내가 권리 주장을 할 수 있었어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살고 있다가 집주인이 바뀌어, 소유권자가 바뀌어, 그 임차인은 이 소유자한테 권리 주장을 할 수 있어요? 나 처음에 원래 전 소유자랑 언제까지 살기로 계약했으니까 살게 해주세요 라고 얘한테 주장할 수 없다고요. 그거는 전 소유자한테 얘기하는 부분인 거지 새로운 소유자한테는 얘기할 수 없어요. 이분이 전세권 등기를 했으면 새로운 소유자한테 대항해서 계약기간 동안 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계약기간이 종료가 되면 새로운 소유자한테 보증금 받아서 나갈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하는 건데 실제 전세권 등기를 못했던 임차인들이 태반이었다고요. 그래서 그렇게 임대차 계약 맺고 살고 있다가 소유자 바뀌면 쫓겨져 나가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그 집이 경매로 들어가요? 임차인은 아무런 권리도 없어요. 배당에도 못 들어가고요. 그리고 새로운 낙찰자한테, 새로운 소유자한테도 계속 살겠다라고 권리 주장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 국가에서는 임차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전세권 등기, 전세권이라는 권리를 만들어줬지만 실무에서는, 현실에서는 무용지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게 되면 우리나라의 주거 환경이 굉장히 불안정해지겠죠. 그럼 당연히 이거를 보완을 해야겠죠. 그래서 만들어진 게 주택임대차보호법이에요. 전세권 등기의 핵심은 뭐예요? 소유자의 허락이 필요한데 소유자가 안 해줬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핵심은 뭐냐면 소유자의 허락은 필요 없어. 이제부터 그냥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말하는 굉장히 쉬운 요건만 임차인이 충족만 하면 전세권 등기차처럼 보호해 줄게. 이게 주택임대차보호법의 핵심이에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요 임차인한테 세 가지 힘을 부여해 줍니다. 첫 번째는 대항력이라는 힘이 있고요, 두 번째는 우선 변제권이라는 힘이 있고요, 세 번째는 최우선 변제권이라는 힘이 있어요. 이 우선 변제권과 최우선 변제권이 그 집이, 임차인이 살고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배당받을 수 있는 힘이에요. 요게 일단 대항력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생기면서 대항력, 우선 변제권, 최우선 변제권이 동시에 생긴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대항력만 있었어요. 자, 주택임대차보호법 처음에 누가 만들었을까요? 어떤 대통령 재임 시절 때 만들었을까요? 전두환 씨가 대통령이었던 그 시절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처음 생겼고 그때 대항력이라는 힘을 먼저 임차인한테 부여해 줬어요. 그러니까 전두환 대통령이 이제 뭐 회식을 하고 이제 집으로 가고 있었어요. 차를 타고. 근데 저쪽에 보니까 어떤 젊은 친구들이 할머니를 길바닥에 내팽개치고 할머니의 짐을 막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두환 대통령이 보좌관한테
저거 임자, 저 무슨 일인지 알아보고 와라. 그래서 보좌관이 가서 알아보고 왔어요. 갔다 오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각하, 아무 문제도 아니래. 지금 그 할머니가 임차인이셨는데 전세권 등기하지 않고 임대차 계약만 맺고 살았던 거예요. 근데 이게 소유권자가 바뀐 거죠. 그래서 새로운 소유자가 할머니한테 나가라고 얘기했는데 할머니가 안 나가고 뻗팅기니까 새로운 소유자가 명도소송을 통해서 판결문을 받고 이제 강제 집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법원에서 사람들이 나와서 할머니를 끄집어내고 짐을 끄집어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법률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전두환 대통령이 그래도 저러면 안 되지 않아? 전세권 등기가 문제가 있는 거야? 야, 그러면 그거를 보완할 무언가 만들어 보자. 라고 해서 만들어진 게 주택임대차보호법이고, 그때 만들어준 첫 번째 힘이 대항력이라는 힘이에요. 그럼 대항력이라는 건 뭐냐? 대항력이라는 거는 이게 뭐냐면 내가 어쨌든 그 집주인이랑 임대차 계약을 맺어요. 임대차 계약을 맺고 내가 대항력이라는 힘을 확보하게 되면 만약에 계약 중간에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이런 새로운 소유자한테 대항해서 계약 기간 동안 그 집에 살 수 있는 힘이에요. 그리고 대항력을 갖고 있으면 임대차 계약 기간 동안 그 집에 살 수 있고요. 계약이 종료가 되면 소유자가 안 바뀌었다고 한다 그러면 내가 임대차 계약 맺었던 그 소유자한테 돈 받고 나갈 수 있는 힘이고, 설사 소유자가 바뀌었다고 할지라도 새로 바뀐 소유자한테 보증금 받고 나갈 수 있는 힘이에요. 자, 대항력은 경매 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힘이 아니에요. 원래 그 임대차 계약서에 있던 그 약속대로 계약 기간 동안 그 집에 살 수 있는 힘이고요. 계약이 종료되면 계약 종료 시점에 소유자한테 돈 받고 나갈 수 있는 힘이에요. 그게 대항력입니다. 그럼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기 위한 요건이 있어요. 그 요건이 뭐냐?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기 위한 세 가지 요건은 일단 임대차 계약을 맺어야 돼요. 근데 이 임대차 계약은 유상 계약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돈을 주고받은 보증금이 있는 계약이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무상 임대차도 있어요. 무상 임대차는 어쨌든 보증금이 없잖아요. 보증금이 없는 임차인은 보여줄 게 없는 거잖아요. 즉 뭐냐면 임대차 계약을 맺되 돈을 주고받은 유상 임대차 계약이어야 되고요. 이 요건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임대차 계약 맺은 그 집을 점유하고 있어야 돼요. 임차인이. 이 점유는 사람이 직접 점유하고 있는 것도 점유고요. 임차인의 짐을 가져다 주는 것도 점유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임대차 계약 맺은 그 집에 전입신고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게 되면 하나라도 빠지면 안 돼요.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게 되면 이길 영시에 대항력이라는 힘을 부여해 줍니다. 임차인한테. 즉 뭐냐면 임대차 계약을 맺었어요. 그 임대차 계약 시작하는 시점에 점유는 했어요. 하지만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대항력은 발생하지 않아요. 나중에 만약에 뭐 한 달 뒤에 전입신고를 했어요. 그럼 그때 비로소 임대차 계약과 점유와 전입의 세 가지 요건이 충족이 되는 거고, 그러면 이길 영시에 대항력이라는 힘이 발생해요. 이 대항력이 이제 발생하게 되면 이제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저희가 임대차보호법이 없었을 때 임대차 계약 안 했었어요? 계약서 썼어요. 옛날에도. 점유 안 했어요? 점유했어요. 전입신고 안 했어요? 전입신고 했어요. 그전에는 법률적으로 어떤 의미가 없었던 것들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의미를 부여해 준 거예요. 근데 실무에서는 전입만 가지고 대항력을 판단하게 됩니다. 자, 일단 뭐 임대차 계약 맺겠죠. 당연히 임대차 계약을 맺는 건데, 전입은요, 저희가 그 전입세대 열람을 떼보면 돼요. 전입세대 열람을 떼보면 이 사람이 언제 전입되었는지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점유를 언제 했는지는 몰라요. 예를 들어서 임대차 계약 시점이 5월 1일부터예요. 5월 1일부터. 그리고 이 사람이 5월 1일 날 전입을 했어. 그럼 어쨌든 두 가지는 충족이 된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점유를요, 5월 1일 날 한 게 아니라 6월 1일부터 시작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한 달 전부터 소유자한테 허락을 받아서 한 달 전부터 점유를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언제 점유를 했는지는 저희가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가지 않는 이상 확인이 불가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시작하는 시점에 전입신고는 했지만 한 달 뒤에 점유를 했다 그러면 한 달 뒤 그 점유한 날 비로소 세 가지 요건이 충족이 되는 거고, 그날 기준으로 이길 영시의 대항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임차인이 아니에요, 저 전입하는 날 점유했어요 라고 주장하면 그거를 우리가 밝힐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실무에서는 전입일자 기준으로 대항력을 판단하게 됩니다. 요거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1주차 때도 했던 건데,
전입일 기준으로 해서 이길 영시에 대항력이 발생을 하고요. 그래서 말소기준 권리보다 대항력 발생일이 빠르면 보증금 인수할 수 있는 선순위 임차인이라고 불리고요. 말소기준 권리보다 대항력 발생일이 느리면 저희가 인수하지 않아도 되는 후순위 임차인으로 불리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렇게 되면서 이제 내가 그 전입신고만 하면 대항력이 발생하니까 이때부터는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임차인은 너무 편안하게 그 집에서 거주할 수 있는 거예요. 주거생활이 안정화될 수밖에 없겠죠. 옛날엔 소유자가 바뀌면 보증금도 못 받고 쫓겨나가야 됐거든요. 자, 이번에는 우선변제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변제권은 노태우 대통령 재임 시절 때 만들어진 거예요. 그 노태우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의 꿈이 어떤 거였냐면 후대에 주택 대통령으로 불리길 원했어요. 주택 대통령으로. 그때 그래서 이제 신도시 막 하고 막 했던 거예요. 이제 노태우 대통령이 보좌관들을 부릅니다. 보좌관을 불러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주택 대통령으로 불리기 원하는 거 알지? 그리고 내 친구 전두환이가 저거 임대차 보호법 만들고 대항력 만들어주면서 인기 끈 거 알지? 나도 뭐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 주택 임대차 보호법 한번 더 보완을 해봐. 해서 이제 보좌관들이 회의에서 만든 게 우선변제권이에요. 자, 그전엔 대항력밖에 없었죠. 대항력은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그 집에 거주할 수 있는 힘이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어떤 거냐면 만약에 등기부에 아무런 권리가 없을 때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맺고 대항력을 획득했어. 근데 나중에 뭐 근저당이 잡히고 얘가 경매 신청을 했어. 자, 나는 후순위 임차인이야, 선순위 임차인이에요? 선순위 임차인이에요. 이때는 선순위 임차인은 대항력을 가지고 있는데 대항력은 배당에 참석할 수 있는 힘이에요? 아니에요. 그냥 계약한 기간 동안 그 집에 거주할 수 있는 권리고 나갈 때 소유자한테 돈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일 뿐이에요. 배당에 참석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닌데 선순위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낙찰로? 살아남아요. 그래서 이런 선순위 임차인이라고 한다 그러면 경매가 진행되더라도 계약 기간 동안 그 집에 계속 살면 돼. 그리고 나갈 때 새로 낙찰받아서 소유권자가 된 사람한테 보증금 받아서 나가면 돼요. 그러니까 선순위 임차인이면 괜찮은데 사실 그때는 대부분 다 근저당이 잡혀져 있어요. 대부분은 다 후순위 임차인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집이 만약에 일반 매매에서는 문제가 안 생겨요. 이게 경매로 안 넘어가게 되면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계속 이 소유자한테 대항해서 계약 기간 동안 살 수 있고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그 소유자한테 돈 받고 나가면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 집이 내가 후순위 임차인인데 그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자, 일단은 대항력이라는 거는 배당에 참석할 수 있는 힘이 아니죠. 배당장에 못 들어가요. 근데 얘가 살아남겠다라고 할 수 있어요? 내가 살아남게 되면 낙찰가가 떨어질 것이고, 낙찰가가 떨어지면 이 임차인 때문에 근저당권자가 피해를 보잖아요. 말소기준 권리가. 그래서 이 대항력을 소멸시켜버리는 거예요. 임차인이 얘가 살아남게 되면 임차인보다 앞선 권리자인 말소기준 권리가 피해를 보기 때문에 소멸시켜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임차인이 대항력이 소멸됐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그 집에 계속 거주하겠다라고 주장할 수 없는 거예요. 새로운 소유자한테. 그게 또 뭐예요? 새로운 소유자한테 보증금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대항력이 그거잖아요. 계약기간 동안 사는 힘이고 새로운 소유자한테 보증금 달라고 할 수 있는 힘인데 이 대항력이 소멸됐으니까 새로운 낙찰자한테 그거를 주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집을 비워줘야 되는 거고 낙찰자한테는 돈 달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후순위 임차인이었다라는 거죠. 이거를 보완한 거예요. 대부분 후순위 임차인이어서 경매 넘어가게 되면 또 돈을 날리더라. 그러면 임차인 배당에 껴주자. 그전에 못 들어갔거든요. 그게 우선변제권이에요.